네, 이제 3시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라이즈 CSO를 맡고 있는 박민성입니다. 소리 잘 들리실까요, 여러분들? 음.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데이터라이즈 25년도 첫 번째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중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내용은 지금 2025년 현재 거시적으로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이커머스를 준비하면 좋은지 그거에 따라서 CRM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득 대비 각 가구당 지출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명목 소득 증감률이나 실질 소득 증감률조차도 과거 대비 추이가 많이 떨어져 감소하고 있는 상태죠.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OECD 국가 기준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가계부채 비율이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지금 현재 모든 가구에서는 돈을 벌더라도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좀 더 가성비가 좋은 곳에 쓰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소비의 행태도 예전에 말했던 플렉스, 욜로 같은 단어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요새는 새롭게도 요노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소비를 벌써부터 외식, 배달 음식, 그리고 의류, 신발 이런 어페럴 상품들에서 줄여나가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고, 저희도 현재 꽤 많은 유무료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고객사들의 매출액 추이를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현재는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그리 성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저성장 구조로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커머스를 운영하는 마케터분들 입장에서는 고객들은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마케터는 적은 예산으로 그 고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즉 가성비가 좋은 채널을 찾아서 홍보를 하려는 니즈가 많으실 거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장 효율적인 채널은 온드 채널, 즉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로 고객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마케팅 활동을 했을 때 훨씬 가성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걸 온사이트 배너, 즉 고객이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노출하는 배너, 그리고 고객에게 타겟팅해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를 말하고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해서 CRM에 대한 고객사들의 니즈, 시장의 니즈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웨비나 신청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뭐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온사이트 캠페인과 메시지 캠페인을 사용하셨을 때, 평균 15%의 매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검증을 했었고요. 이것은 정확한 A/B 테스트를 통해서 성과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추가로 한국은 CRM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게는 고유한 대표 CRM 채널이 있거든요. 글로벌에서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많이 활용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아주 강력한 CRM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그 CRM 채널로 잘 아시겠지만 친구톡, 알림톡 같은 것들을 발송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고객을 다시 재방문,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되죠. 현재 카카오에서도 이런 톡 채널에 대한 친구 수와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늘려나감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어, 카카오에서는 올해 6월 정도 경에 친구톡 업그레이드 API라고 하는 새로운 또 그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웨비나나 뭐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 CRM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되냐면, 이제는 직관마드로 뭔가 CRM을 설계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데이터에 기반해서 CRM의 계획, 심지어는 이벤트와 연계된 계획들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퍼포먼스 마케팅과 CRM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한 고객의 유입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거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CRM을 더 촘촘하게 잘 세팅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고객의 유입이 줄어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CRM은 뭐랄까,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캠페인 이외에는 조금 덜 쓰시더라도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많이 집행할 때는 CRM도 따라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 더 극대화된 결과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 내용들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 CRM을 준비하실 때는 가장 첫 번째로는 CRM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즉 메시지를 보냈을 때 고객에게 도달되는 그 모수 자체가 큰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의 키워드나 현재 본인들이 타겟 페르소나를 잡고 있는 시장의 추이를 명확히 보시고 그 트렌드와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주요 이벤트를 먼저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 주요 이벤트를 통해서 아마 여기서 이벤트라고 하면은 뭐 기획전이 됐건 프로모션이 됐건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이 이벤트를 세팅을 하시고 나면 당연히 퍼포먼스 마케팅을 집행하실 거고, 그에 따라 늘어나는 유입된 고객들을 CRM을 통해서 계속해서 붙잡아 나가는 작업들을 마케팅 믹스로 구상을 하셔야 이번 2025년 현재 이커머스 시장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단일 상품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품의 구성이 어떤 경우는 구매 주기가 긴 상품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구매 주기가 그러니까 짧은 경우가 있고, 심지어 이걸 혼재해서 판매하고 있으실 경우에는 지금 상품별로나 카테고리별로 또 구매 목적별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면서 마케팅 설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강론으로 설명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CRM의 기초 체력은 제가 웨비나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데이터라이즈의 데이터로 살펴본 결과 우리 고객사 사이트 하나에 대해서 전체 회원 중 카카오톡 채널 친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한 다음 평균을 내보면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43%의 평균값이 나옵니다. 즉 100명에게 내가 전체 회원에게 예를 들어 카카오톡 채널로 친구톡 광고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43명한테만 도달이 된다는 거죠. 57명한테는 결국에 도달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영역에 도달되는 고객의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웨비나의 질문에도 주셨더라고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늘리냐? 네. 당연하게도 첫 번째는 온사이트 배너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친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배너를 노출해서 친구를 맺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친구가 아닌 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를 들어 데이터라이즈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친구톡을 쐈을 때 고객에게 메시지가 실패됐다면, 발송이 되지 않았다면 그 고객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널로 재방문을 했을 때 온사이트 배너로 친구 추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싱크 기능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그리고 회원 가입을 카카오 싱크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동시에 카카오톡 채널을 맺게 하는 기능을 반드시 쓰셔야 하고요. 뭐 세 번째, 네 번째로는 문자를 통해서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채널에 특별한 혜택 기능을 주고 있으니 친구를 맺도록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림톡 같은 거를 정보성으로 보내면서 간접적으로 친구를 맺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체 회원을 다 100% 친구로 만들려는 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메시지 분석을 실제로 해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최근에 방문한 고객, 최근에 구매한 고객, 최근에 회원 가입한 고객들 위주로 메시지의 반응률이 계속해서 높고 재방문 재구매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최근에 한 고객들이야말로 어떤 방식으로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 체력을 어느 정도 튼튼하게 키웠다고 가정을 해보죠. 많은 분들이 그 숫자도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보통 권유드리는 방식은 그래도 최소한 1에서 3만 정도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보유한 상태에서 CRM을 쓰셨을 때 좀 더
그 로아스나 매출액의 기여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정도 기초 체력을 키우신 후에는 이제 브랜드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솔루션이 아니라 네이버의 키워드를 가지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자사몰이 타겟팅하는 곳이 하객룩이라면, 하객룩은 지금 저기 초록색 그래프의 움직임을 보셔서 알겠지만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관심자가 가장 많습니다. 즉 올가닉한 관심자, 우리가 광고로 관심을 이끌어내지 않더라도 그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저 정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급감했다가 가을부터 관심자가 다시 급증하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피스룩을 우리가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기 빨간색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피스룩은 계절별로 월별, 주별, 일별 특별한 트렌드가 없이 꾸준하게 균등한 관심자들이 찾고 있는 키워드이죠. 또 다른 것을 보시면 닭가슴살 같은 경우 빨간색 선을 보시면 다이어트보다 검색량이 분명히 많고 주로 겨울보다는 봄, 여름, 가을에 꾸준히 관심자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닭가슴살과 다이어트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자세히 살펴보면 요일별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월요일에 관심자가 가장 많고 토요일에 가장 적은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런 키워드가 명확하지 않다. 뭔가 새로운 영역의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아직 이 키워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시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 상품이다라고 하신다면 뭔가 본인들이 그래도 타겟하는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 카테고리별 매출액 추이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저희 데이터라이즈 고객사들 중에서 패션 의류 사이트에 해당되는 고객들의 연도별 매출액의 추이를 최고점 대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려봤을 때 어느 정도 패턴이 일치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저희 데이터라이즈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보시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를 더 보시면 앞서 보신 패션 의류와 언더웨어의 분명한 매출액의 추이는 차이가 있음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식품도 너무나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트렌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나면 우리는 트렌드의 가장 고점, 즉 관심자가 가장 많고 구매력이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지점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벤트를 구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고객의 관심이 가장 클 때 우리가 이벤트를 통해서 관심을 끌고 그 구매력으로 우리의 매출로 이어지게 만드는 게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 트렌드의 가장 고점을 알게 됐을 때 그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지표를 보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지표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자사몰의 유저 전이 관련 지표들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고객이 방문하고 각 퍼널 단계별 전환율이 어떻게 돼서 어느 단계에서 이탈이 되고 재방문율과 재구매율은 어떻게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충분히 이 지표들을 다 콘솔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 차트를 보시기가 좀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구매를 하고 두 번째 구매를 하는 고객의 평균 소요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를 Y축으로 두고요. 그리고 X축을 그에 따른 재구매자 비중을 놓고 본 겁니다. 각각의 점은 하나하나의 저희 고객사 사이트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 차트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저 두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뭐 재구매자 비중이 높다고 해서 첫 구매에서 재구매로 두 번째 구매로 연결되는 평균 소요일이 선형적으로 서로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재구매자 비중이 높다고 해서 그 소요일이 더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보더라도 별 차이가 없죠. 두 번째는 첫 구매와 두 번째로 연결되는 그 기간 사이의 소요일과 두 번째에서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연결되는 그 평균 소요일은 보시면 선형적으로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이트에서는 분명히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를 어, 구매하는 구매 주기 자체가 뚜렷한 뭐랄까 패턴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알아내셔야 합니다. 저희 콘솔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저희 그 재구매율과 재구매 주기는 데이터라이즈 코어트라는 콘솔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지표를 알게 되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까 목표 고점으로 했던 곳에서 이벤트를 시작했다면 그 재구매 주기에 맞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벤트를 구상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획전 프로모션 이벤트를 계속해서 그 주기에 맞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고점에서 이벤트를 크게 진행을 하셨다면 구매 주기에 맞게 최소한 CRM 메시지나 퍼포먼스 리타게팅 광고의 마케팅 믹스를 섞으셔서 고객이 재구매 주기 시점에 다시 제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재방문, 재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타겟하는 시장과 고객이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트렌드의 가장 큰 고점, 관심자가 가장 많고 구매력이 높은 시점에 초기 이벤트를 세팅하신 뒤에 재구매 주기를 보시고 그 재구매 주기에 맞춘 CRM 혹은 추가적인 이벤트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되죠. 왜냐면 이벤트를 하면 보통은 그 이벤트의 프로모션만 딱 따먹고 도망가는 체리피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인지했지만 뭔가 우리 살다 보면은 바빠서 놓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이벤트를 인지는 했지만 구매까지 연결이 안 되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이벤트 좋은 거 세팅됐을 때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예산 확 늘려서 진행했는데 갑자기 CPC 금액 확 늘고 어느 순간 이벤트 중간에 뭔가 CPA는 확 줄고 아니 확 늘고 똑같이 그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시작하는 그 전부터 그 이후까지 촘촘한 마케팅 전략을 또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한눈에 그림으로 아실 수가 있죠.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티저나 얼리 액세스 어떤 거냐면, 고객님 저희 언제 이벤트 시작하니까 미리 알고 계세요 라고 티저로 알려드리고, 그거의 혜택은 이런 거예요, 잊지 마세요. 대신에 여기서 더 잘 이 효과가 먹히려면, 고객님 이거는 모든 고객에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혹은 대상자 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뭐 상품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한의 포모까지 뭔가 표시해 가지고 티저를 보내게 되면 훨씬 더 이벤트 시작일부터 반응이 극대화가 됩니다. 예. 그리고 얼리 액세스 같은 경우는 고객님에게만 특별하게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지금 그 이벤트 때랑 동일한 혜택을 먼저 적용해 드릴게요 라는 형태가 얼리 액세스에 해당될 수 있고요. 뭐 Save the date, the calendar는 뭐 고객에게 그런 형태의 메시지를 보내서 그 중에 어떤 버튼이나 링크를 클릭하면 고객의 캘린더에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벤트가 등록되는 형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가 시작되고 나면 당연히 이벤트가 시작되는 거를 전방위적으로 우리 회원에게는 다 알려야 되겠죠. 그걸 알리고 나서는 그 뒤에 고객의 활동에 따라 제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CRM 캠페인들을 반드시 켜두시고 상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이 방문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다시 이탈해도 메시지 받고 리마인드 돼서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벤트 기간 동안 꾸준히 매출을 더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이벤트가 종료되기 직전에는 그 사이 동안 인지를 하고 방문을 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이거 이제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제 곧 끝나요 고객님 하고서 포모를 자극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을 터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고객한테 자꾸 구매를 독려하는 형태의 직접적인 메시지만 보내게 되면 고객의 피로도는 매우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피로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피로도를 어떻게 컨트롤하냐. 이거는 데이터 기법적으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추후 웨비나에 말씀드릴 텐데,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라이즈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어, 하나의 채널로 하나의 메시지만 고객이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캠페인은 일주일 동안 한 명의 고객에게 한 번만 발송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치를 기억하시고 CRM을 관리하신다면 특별히 고객이 피로도가 높아서 메시지 차단이 많이 발생된다라는 경우는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는 이 이벤트를 기획하실 때도 CRM은 말 그대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관계잖아요. 쿠폰을 주고 뭐 메시지 상품을 추천해서 그러니까 구매를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중간중간에 좋은 리뷰도 알려주고 뭔가 좋은 다른 방면의 컨텐츠도 추천해주는 형태를 유지해야 이게 고객이 나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또 병행해서 쓰셔야만 전체적인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직 넘버가 뭔가 있다, 뭐 어떤 정확한 수치가 있지 않을까? 그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소재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믹스해서 보냈냐에 따라 고객이 또 반응하는 건 다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쉽게는 맨 위에 차트를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벤트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리 피커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즉, 나 이번에 이 프로모션만 확 그냥 혜택 받고 더 이상 구매 안 해야지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가장 좋은 이벤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특정한 날짜에 갑자기 매출액이 팍 튄 거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뒤에는 다시 원래대로 매출액이 돌아가는 거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결국 성과를 좋게 유도하는 이벤트는 이런 형태를 띱니다. 지금 저 화면에서 보시면 맨 위에 차트, 맨 위에 차트에서는 일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뭐 대략 한 100 정도를 유지하다가 어떤 이벤트를 딱 하고 나니 그 뒤에 평균 일별 매출액이 높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로 쭉 유지가 되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이벤트는 매출액의 평균 트렌드 자체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시 이벤트 이후에도 운영되는 CRM 캠페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CRM 캠페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뭔가 저관여 상품 그리고 고관여 상품, 고객이 많이 고민하는 상품에서는 그 상시 운영하는 CRM 캠페인의 형태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구매 주기가 긴 걸로는 그런 형태의 캠페인의 흐름을 다르게 구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고관여 상품이라고 해서 고객이 오늘 방문하고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해 가지고 일주일 뒤에 다시 재방문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오히려 저관여든 고관여든 고객이 방문을 해서 그 방문을 하고 하루 안에 대부분은 다 다른 브랜드로 구매를 할지 여러분의 브랜드로 구매를 할지를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사이트에 방문한 시점에는 결국 구매를 할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운영하는 CRM 캠페인은 고객이 방문하여 그다음 이루어내는 활동들이 분명히 잡히면 그 고객의 행동과 관심을 프로파일링해서 곧바로 CRM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은 저관여 상품이건 고관여 상품이건 상관없이 모두 상시 세팅해 두셔야 합니다. 예, 이 부분도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캠페인을 데이터라이즈에서는 항상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보면 첫 번째, 신규 회원의 첫 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 두 번째, 첫 구매자의 재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 세 번째는 구매 시도 대비 구매 완료 전환율을 높이는 캠페인. 네 번째는 키워드 광고로 유입되거나 심지어는 자사몰에서 키워드를 검색한 고객에게 그와 연관된 상품을 추천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캠페인. 다섯 번째는 쿠폰 만료나 적립금 혜택을 알려주는 캠페인. 여섯 번째는 고객이 방문해서 어떤 보는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서 관심 상품이 집계가 될 텐데 추정이 될 텐데 그것들을 할인 정보까지 같이 넣어서 알려주는 캠페인. 이렇게 6가지는 이벤트와 상관없이 상시 운영하시기를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신규 회원에게 첫 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은 지금 여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측이네요. 우측에 온사이트 배너의 형식으로 이제 첫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처럼
알림톡을 통해서 고객님 지금 신규 회원이라서 회원 감사 쿠폰이 발급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매를 해보시겠어요? 라는 형태의 알림톡 캠페인도 세팅해서 쓰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 캠페인은 첫 구매자의 재구매 유도 캠페인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재구매 주기를 반드시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구매한 상품과 연관된 상품이 있으면 예를 들어 상의를 샀는데 그에 맞는 하의 스타일이 분명히 연관 관계로 잡힌다라고 하면 그 해당 상품을 온사이트 캠페인이나 친구톡 캠페인으로 자동으로 추천하는 형태.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재구매를 또 유도하는 혜택이 있다면 그 혜택을 알림톡이나 친구톡으로 알려주는 캠페인, 이런 것들을 세팅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구매 시도까지 분명히 고객이 진행을 했다 구매 완료를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객이 구매 시도한 상품,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구매 안 했거나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눌렀던 상품인데 구매 안 했거나 뭔가 주문서까지 들어가서 구매 시도를 했는데 구매를 안 한 상품들은 데이터라이즈에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자동 생성형 캠페인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키워드로 유입되거나 자사몰에서 키워드를 검색한 고객들에게 연관된 상품을 추천하는 건데요. 네, 요런 형태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친구톡의 메시지의 형태로 데이터라이즈에서 검색해 보셨던 상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오른쪽처럼 고객이 원피스를 검색하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보고 있다면 고객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원피스 상품이 있는데 이거 보실래요? 라고 온사이트 배너로 추천해 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고객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혜택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데이터를 다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사이트마다 어느 페이지에 많이 방문하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 보유한 쿠폰을 조회할 수 있는 그 페이지는 페이지 조회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즉 고객이 직접적으로 그걸 찾아보는 경우들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폰을 고객한테 줬다면 적립금을 줬다면 그거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기라고 상시 알려주는 것들도 분명히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고객이 뭔가 구매 시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을 보고 리뷰까지도 보고 옵션도 눌렀다가 이것저것 클릭이나 페이지 뷰를 여러 번 일으키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발생을 했다면 데이터라이즈는 그 행동을 기반으로 AI가 이 고객은 어떤 상품에 관심이 몇 점 있어요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정된 정보를 기반으로 그냥 메시지를 관심 상품들을 쭉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할인 중인 상품만 알려주는 캠페인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이즈 솔루션을 쓰시면 캠페인에서 온 버튼만 누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메시지들을 다 자동으로 세팅을 해서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가는 형태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트렌드를 보고 고점을 파악하고 재구매 주기를 파악하고 이벤트 세팅하고 CRM을 이벤트 기간 동안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얼리 액세스 그리고 중간에 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 마지막에 리미티드 알려주는 거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신 다음 이벤트가 끝나면 상시 운영 6가지 운영하시는 거 이 과정들을 쭉 한 사이클을 도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프린터기를 판매하는데 프린터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뭐 다른 소모품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의 재구매 주기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뭐 먼저 프린터기를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반복하고 그다음 소모품을 기준으로 또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형태로 별도의 마케팅 믹스를 쭉 세팅을 하셔야 전체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매출액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뭔가 스승의 날, 어버이날, 발렌타인데이처럼 목적이 다르게 구매를 하는 경우라던가 카테고리가 또 과일, 밀키트 이렇게 신선식품과 뭔가 그냥 가공식품이 섞여 있는 케이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객의 관심 행태와 구매 주기 행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 브랜드, 멀티 상품들을 판매하고 계실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CRM과 이벤트 같은 경우에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캠페인별로 퍼포먼스 광고든 CRM 캠페인이든
몇 명에게 이게 도달이 되었고 실제로 몇 명이 클릭 혹은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얼마나 구매했는지 로아스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CRM과 이벤트 캠페인을 정말 잘 했다면 고객을 전체 회원을 미구매자, 첫 구매자, 재구매자 그리고 첫 구매를 했지만 그 뒤에 두 번째 구매를 오랫동안 안 한 고객 그리고 재구매를 했지만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구매를 또 오랫동안 안 한 고객 이렇게 5개 군집으로 나눠서 봤을 때 그 트렌드가 미구매자가 떨어지고 그리고 첫 구매자 고이탈군이 비중이 떨어지고 재구매자 고이탈군 비중이 떨어지고 그리고 첫 구매자 비중은 늘어나고 재구매자 비중이 늘어난다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캠페인들을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적인 건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도 메시지의 성과를 과연 메시지를 보냈다고 고객들이 다 구매를 할까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메시지 터치 사실 안 했어도 자기가 스스로 기억하고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고객들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라이즈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실제 친구였던 고객, 그래서 메시지를 받은 고객과 받지 못한 고객의 그 이후 48시간의 구매 전환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총 기여 금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저기 지금 빨간색이 메시지를 받은 고객, 그리고 파란색이 받지 못한 고객입니다.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저 차이만큼이 실제 메시지가 기여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렸던 캠페인들은 대부분 쿠폰이랑 적립금 위주가 아니라 상품을 추천하는 형태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쿠폰과 적립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CRM의 흐름이 쿠폰과 적립금 위주로 너무 많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실제 메시지의 성과에 쿠폰 사용 비용 금액까지 다 고려를 한 수익 로아스를 계산해 봤을 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상시 캠페인에서는 주로 죄송합니다. 상품을 추천하거나 혜택을 알려주는 형태를 많이 쓰시다가 뭔가 매출 메이크업이 필요하고 고객을 더 구매 동료를 해야 될 때 쿠폰과 적립금을 직접적으로 주는 제공하는 형태의 캠페인을 세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탄탄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다시. 네. 그리고 앞서 제가 고객들의 피로도를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피로도의 사실 직접적인 결과는 고객이 얼마나 그 메시지를 보고 클릭하는지 뿐만 아니라 차단율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동보 메시지라고 하는 전체 고객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는 평균적으로 3% 정도의 메시지 차단율이 발생합니다. 타겟 메시지는 차단율이 평균적으로 1%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 한 명을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사실 동보 메시지를 쐈을 때는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걸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 차단율 3%를 통해서 획득 비용 3,000원을 써서 획득한 고객들을 잃는 비용까지 고려를 하면 실제적인 로아스는 오히려 타겟 메시지를 꾸준히 쏘셨을 때 훨씬 더 높은 거를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자료들과 그 영상은 다시 보내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표를 다시 꼼꼼히 뜯어보시면 왜 타겟 메시지를 그리고 관심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상품 추천형을 꾸준히 CRM에서 써야 되는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현재 데이터라이즈는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좋은 요구사항들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 많은 기능들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니까 데이터라이즈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데이터라이즈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냉정하게는 퍼포먼스 광고 시장은 현재 자동화가 매우 많이 되어 있습니다. AI도 엄청나게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CRM 영역들은 여전히 고객들이 수작업으로 세팅을 해서 한 땀 한 땀 메시지를 발송하는 형태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문구를 자동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든다거나 그리고 발송의 실제 주기를 자동으로 컨트롤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점점 AI 기술이 CRM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이즈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CRM을 더 고도화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미래의 CRM의 마케팅의 형태는 저는 요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현재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또 웨비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라이즈는 Data Makes Growth, 즉 데이터로 고객의 성장을 돕자. 그러려면 데이터는 쉽고 간편하게 고객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비전과 미션으로 열심히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콘솔로 좀 시뮬레이션해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은 매출이 높아지고 떨어지고가 아마 가장 관심 있으실 텐데요. 그 매출액이 예를 들어 떨어졌다면 뭐 구매 전환율에서 떨어졌다라는 거를 한눈에 이 주요 지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만일 전환율이 떨어졌다면 전환율의 어떤 단계에서 떨어졌는지를 퍼널해서 다른 사이트와 비교를 해서 등수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가구 인테리어 동종업계 대비 현재 우리 사이트는 상품 조회에서 구매 시도는 등수가 높은데 구매 시도 구매 완료는 떨어졌네? 그러면 등수 올리기를 누르셔서 저 부분에서 구매 시도 구매 완료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고 추천받은 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테스트 메시지, 소재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형태로 자동으로 상품 정보들이 채워지는구나 라는 형태를 확인하신 뒤에 테스트 메시지를 본인에게 직접 보내서 최종 완성본을 보시고, 그 다음 실제 온 버튼만 누르면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의 예시에서처럼 메시지가 다 자동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그 밖에 앞서 설명드린 메시지 캠페인의 증분 분석, 인크리멘털 로아스 같은 경우도 쉽게 이 리포트의 형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이 말씀드린 이 웨비나 내용들은 다시 유튜브로 정리를 해가지고 게시해 드리고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더 많은 질문과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셨던 질문들 같은 경우는 제가 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그 질문들을 영상으로 많이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질문 주신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직접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팁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라이즈 이번 25년 첫 번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주신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브랜드별 키워드 추출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 키워드의 그 페이지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키워드 몇 가지 그냥 검색하시면 트렌드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질문은 없으시네요. 기타 궁금하신 질문은 뭐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다음번 웨비나에 다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